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 정책이 좀 오락가락하긴 했죠. 그러니까 면제, 한 달 이내 품목별 관세, 그런데 유연성 있을 거다. 근데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마지막에 나왔던 유연성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관세 리스크가 정점을 치긴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시장을 바라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미국 선물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사실 악재성 재료가 없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제한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이전과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이고 미국 선물도 플러스 나고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종가 쪽까지 이제 플러스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자체는 이어지는데 규모는 이제 지난주 대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압박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플러스가 나긴 하는데 다만 이제 아직 순매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가 전환된 건지까지는 장담을 못하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폭 자체가 좀 제한적인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오늘 플러스가 났고 조선, 반도체,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방산주, 소프트웨어는 이제 AI 뭐 100조 원 투자 뭐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종목군들이 좀 움직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이런 가운데 업종을 전반적으로 사들이기보다는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별로 수익률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좋았어요.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오늘 플러스가 났는데 다만 이제 대만이 좀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이 약했던 건 그 TSMC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풀어주는 것 같은데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TSMC는 마이너스가 나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는 플러스인데 SK하이닉스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라타 이게 애플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애플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종목군들 이런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비중이 있는 증시는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TSMC 같이 이제 반도체 쪽 비중이 좀 높은 경우는 좀 주춤거리고 이런 어떤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대만이 좀 특이하게 약보합으로 보인 것 외에는 대부분 다 관세 전쟁이 일단 피크는 친 것 같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이 움직인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지난주에 그 하루 급등했었잖아요. 제가 뭐 통계 보여드렸듯이 하루 갑자기 급등했다는 얘기는 폭락했다가 이제 급반등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 급반등 이후에 한 주 정도는 연장전이 펼쳐지더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플러스 날 것 같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기본적으로 좀 작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어제 밤부터 되게 어수선하게 나왔잖아요. 뭐 상호 관세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제외한다. 이래서 뭐 애플하고 삼성이 수혜된다. 이럴 때 막 되게도 좋아했다가 또 상무부 장관이 전자제품하고 반도체는 품목 관세. 그러니까 한 나라에 25% 일괄적으로 다 관세 부과하면 모든 품목이 다 2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 그게 아니라 이런 제품,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어떤 안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국가별로 품목별로 관세율을 따로 관리를 할 거다. 또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했는데 일단 또 트럼프도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줬죠. 관세 면제 없다.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조만간 발표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일부 기업의 유연성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기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 많이 하니? 이런 거 물어보고, 또 미국인들에게 결정적인 어떤 타격을 주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기업들별로 관세를 많이 매기거나 적게 매기거나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의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목을 했고, 이런 게 이제 뭐 종목들을 좀 올리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스마트폰에 예를 들어서 이제 50%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짜리 제품이 3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이 300만 원이 되면 소비자들이 이게 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1년 더 가지고 이제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신규 구매를 좀 자제하게 만드는,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되는데 만약에 품목별, 세부적으로 부품별로 관세 부과를 해서 예를 들어 반도체 관세를 딱 부과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10만 원짜리,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10만 원짜리 부품만 50%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은
200만 원에서 21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부품값만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극단적인 어떤 예로 이제 표현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15만 원 정도면은 그 스마트폰 만드는 업체에서 우리가 어차피 뭐 많이 남으니까 좀 덜 남기고 팔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격을 약간 올리는 거 정도. 근데 저 정도 올린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애플 매니아들이 아이폰 안 사고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관세 부과냐, 품목적인 부과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영향을 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반도체를 우리나라 가서 삼성전자 반도체 주세요 이렇게 매장 가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을 사거나 전자제품을 사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를 그냥 같이 세트로 구매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자제품에 대한 판매가 떨어지느냐, 이 여하에 따라서 그 반도체 업황에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좀 돌아가는 거 봐서는 전체 세트 제품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는 좀 유연하게 될 것 같아서 반도체 업체들이 입는 타격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투자자들은 생각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최근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약세라는 거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100만 원짜리 수입 제품이 있는데 이게 관세를 25% 부과한다. 그러면은 125만 원이 되거든요. 이 가격이 안 그래도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로 환율이 10%가 올라가 버리면 이 제품의 가격은 내가 구매할 때 환차손까지 생겨서 137만 원이 넘어가게 돼요. 그럼 실제로 가격 인상은 환율까지 적용을 해버리면 38%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율까지 올라가 버리면 골치 아프고, 물론 이제 뭐 이게 이론적으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수출업자들이 저거 뭐 환율을 상쇄시켜 갖고 좀 싸게 팔면 되겠네 뭐 이렇게 하니까 저 정도까지 올라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환율 달러까지 약세 보이게 되면 미국인들이 입는 그 인플레이션 수치는 상당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등등 해가지고 좀 트럼프가 금리 올라가고 달러 약해지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한 발짝 좀 물러서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캐릭터상 일방적으로 또 밀리기만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또 도중에 또 어떤 변덕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주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한 종목이 오늘 7포인트, LG에너지 솔루션까지 합치면 두 종목이 한 9.4포인트 정도 플러스를 만들어냈고,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하이닉스하고 삼성바이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1%대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르게 이제 매수가 이제 퍼졌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대목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 있는 현대차, 기아까지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하나에어로가 지금 시가총액 6위거든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 현대차를 넘보게 됐어요. 그래서 향후에 과연 시가총액 5위까지 여기 갈 수 있을 거냐, 이런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쪽의 어떤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인 게 특징이었고, 오전에 2차 전지가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2차 전지 쪽보다는 이제 오후 들어서는 제약바이오, 이제 뭐 이런 종목군들과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일부 이런 것들이 선전을 해서 2차 전지가 좀 둔해지는 거를 다른 종목군들이 좀 커버하고 상승 종목 수도 좀 늘리는, 예,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그 매매 자체를 되게 줄였어요, 오늘. 예, 매수 매도의 비율이 되게 떨어졌는데 순매매 기준도 좀 약해지긴 했죠. 근데 여전히 2,500억이면 제가 뭐 계속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2,500 이상은 계속 매도하면 좀 시장이 버티긴 쉽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매도 자체는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모처럼 매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매도고, 그리고 이 업종 내에서 종목 내에서 좀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산주도 사고 팔고가 갈리고 뭐 이런 형태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주목해서 계속 봤던 거는 이제 과연 공매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공매도가 조금씩 줄어들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게 그 이틀 전에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매물 소화하는 것 정도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돌아서는 종목은 3일 조정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화요일장에서 SK하이닉스가 플러스를 내느냐가 시황상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뭐 코스피 시장 참여 자체가 좀 줄어들었는데, 매수하는 거는 뭐 방산, 조선주 중에 일부,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출주들은 조금 매도 쪽에 좀 가 있는 게 특징이었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뭐 업종별 특징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냥 골라 담는, 예, 뭐 ABL 바이오 정도, 뭐 SM 이런 식으로 업종 내에서도 좀 골라서 사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은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그다음에 오늘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AI 관련해서 공약이 나왔잖아요. 오늘 뭐 100조 원 AI 관련된 투자 뭐 이런 것들의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들 종목군들이 좀 매수 쪽에 많이 포진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지금 막 트럼프가 뭐 관세 유예로 갔다가 뭐 또 전자기기 뭐 반도체 면제한다고 했다가 또 품목별 관세라고 했다. 하여튼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최악의 경우보다는 좀 완화된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IT주들에 대한 반응이 정말 어떻게 나올 거냐. 이 뉴스를 보고 첫 반응하는 게 오늘 밤 미증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그 미국 그 분석가들은 여전히 좀 부정적인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너무 변덕이 심하다. 그러니까 변덕이 너무 심해서 이 도대체 미국 기업들의 실적 추정을 못하겠다, 경제 전망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반짝 반등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아직은 우세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기사들 내에서는. 근데 이게 조금 변화가 생기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아직 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줄어든 거지 폭발적인 매수가 유입된 건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보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오늘 뭐 6조 5천억? 예, 그러니까 7조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8조 원, 9조 원 가면서 이제 3일 동안 10%나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 늘어나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또 저항 쉽게 맞으려나? 이런 식의 어떤 걱정이 있을 만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거래 대금이 확 붙어주면서, 아직 뭐 ADR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고민할 자리까지는 아직 아니어서 이후에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붙어주는 그런 장세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의 종목 장세에서 오늘 제약 바이오, 일부 반도체, 양자 컴퓨터, 뭐 다음에 알래스카 가스 관련된 개발 관련된 종목군들 등등이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뭐 종목 장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대선 공약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공약이 막 나오면서 이 자체가 저는 뭐 세부적인 어떤 업종 이런 것들보다 이 경기 관련된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 부양을 좀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쪽보다는 이제 종목별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만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종목군들의 어떤 거래가 좀 붙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트럼프가 이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싶긴 한 게, 이게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여행자 비율 뭐 일단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트럼프 그 정부 들어서서 미국을 안 가요. 이게 무슨 계절적 특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 그래프상으로는 계절적 특성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딱 시작되고 나서 이게 이제 그 회색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게 그 영역이거든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그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발달한 나라라서, 물론 이제 뭐 유럽 사람들이 뭐 미국 안 간다, 여행 안 간다고 해서 뭐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치명적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모든 산업이 골고루 타격을 받게 지금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톤다운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다 필요 없고 이제 외국인들이 컴백을 해주느냐, 이게 없다면 2,500에서 막히게 되고 들어와 준다면 그 이상까지 노려보고 이런 구분이 될 수 있어서 좀 외국인들 어떤 컴백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